자, 이번에는 그럼 미생물 대사물, 체내 분비 물질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체내 분비 물질의 미생물 대사물은 들어가진 않죠. 체내가 아니니까. 미생물들은 장에서 생존하면서 지들이 먹고 싸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체내에서 분비시키는 거다 해서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체내 물질을 요걸 빼버리고 그냥 호르몬 물질, 미생물, 대사물 이렇게 둘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미생물 대사물은 자, 미생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첫째, 미생물을 발견하게 된 거, 세균 종류, 세균 종수, 특징을 보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익균, 중익균, 유해균으로 나눠져요. 예. 이렇게 해서 대표, 이런 것들을 대표로 보고 비중이 85%입니다. 역할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면역, 질병, 식욕, 뇌 촉진. 네. 방법, 사람이 분해할 수 없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졌다. 이게 왜 미생물이 속에 살게 됐느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 가운데 상당수는 분해가 안 되고 즉 효소로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미생물이 분해를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미생물을 살려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생. 예. 미생물하고 지금 인간이 철저하게 공생관계예요. 근데 미생물이 만약에 어느 날 다 죽었다. 어떻게 돼요? 네, 인간도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는 미생물 인간이라고 지금 호칭을 지금 바꿔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유전자 수는 인간보다 100배가 많습니다. 무게는 비록 미생물이 작아서 2kg밖에 안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다 빼내면. 그렇지만 생명 유지에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먹고 있는 많은 영양소들의 상당수를 미생물이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래서 미생물이 부족한 사람들의 균을 모아봤더니 동일한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해균이 부족했다 그러면 A라는 병이 나오고 중립균이 부족하면 B라는 병이, 유익균이 부족하면 C라는 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병이 보이면 아 이거는 미생물에 의한 병이구나 라는 질병 진단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균, 박테로이데스, 유해균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역할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근데 적절한 환경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해균이 한 20%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세균끼리 공생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체내에는 총 12,000종이 있는데요. 12,000종이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장,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피부, 이건 다 있겠죠. 제일 많은 데가. 예, 손이죠, 손. 손이 약 7,000종? 예. 8,000종인가? 3,000종인가? 한번 봐볼까요? 별도 신체 부위에서 했는데 12,000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류 수가 안 나왔네. 비교 내용. 인체 세포가 100조인데 미생물이 1,000조개예요. 그 다음에 비교 결과가 인간과 공존하는 수많은 미생물의 유전자가 밝혀졌죠. 세균 이치를 보면 위장이 128종하고 장에서 1000에서 1500종, 약 1000종으로 보면 돼요. 피부에 팔뚝 200, 손바닥 4700종. 야,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는 뭐 먹을 때 다 미생물 덩어리 아니게요? 덩어리? 근데 이 4700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손을 빡빡 씻고 다니는 건 이거는 4700종이 우리 몸에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4700종의 순환이 우리 몸에서 건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러면 손에서 외부 세균이 자꾸 들어오면 어떡하냐? 너 걱정 말라는 거예요. 4700종이 지도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세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밀어내요. 여기 다 집단이거든, 지들도. 그래가지고 평소에 없던 세균이 오면은 바로 밀어내고 자기들이 지휘체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 미생물을 잘 보호하라 이거예요. 우리 초기에 미생물 발견됐을 때 아셔요? 그 역사? 흑역사? 처음에 미생물 발견돼가지고 자기 손에 막 미생물들이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완전 청결해가지고 그 영화도 나왔어요. 그 사람. 배우가 미생물 없앤다고 완전 정말 이 열쇠 잡는 것부터 다 닦고 들어가고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배우는 죽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질병으로 미생물을 아예 몸에서 다 없앤 거죠. 소독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점차 기력을 잃더니 죽어버렸어. 그 영화까지 나왔다니까. 네, 그게 미생물 촉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미생물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질문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 손바닥에 네. 제일 많다라고 하는 얼핏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네. 그 외부랑 접촉되는 예, 그렇죠. 외부 접촉이 많아서. 뭐 모든 접촉은 다 외부하고 하잖아요. 저희 그 감기나 이런 거 돌 때 네. 질병 예방한다고 손 같은 거. 예. 그럴 때는 필요하죠. 근데 일상적인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서 해결 안 되는 그 외부 질병 있잖아요. 그 감염병.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잠시 저기 싸우고 있는 순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감염병은 손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공기를 통해서도 막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균 특징은 경쟁, 공존, 안정성, 전체 종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면역력, 경쟁을 통한 신체의 이익을 얻습니다. 균형 유지, 종들 간 균형의 변화가 오면 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유지가 참 중요하죠. 예, 영양기관은 생리 시스템, 면역 시스템, 신경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아에게는 엄마가 출산할 때 세균을 묻혀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장에서 엄청나게 질병이 많은, 지금까지 통계를 내봤어요. 그 자연 출산, 자연분만하고 인공분만 했는데 두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살아온 사람들을 비교 통계를 냈더니 인공분만 했던 사람들의 질병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인을 찾았더니 바로 자연분만 속에서 엄마의 체내 미생물을 달고 나오는 거. 예. 여기에서 이제 질병이 완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결국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미생물들의 조절입니다. 어떻게 조절하는가? 자, 미생물 조절 배경은 장내 미생물 균형과 다양성이 깨지면 면역 질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영향이 곧 균형이 곧 면역이다 라고 본다면 먼저 최소 500종류의 미생물들을 많은 유인균과 역간의 유해균 등을 균형을 갖춘 다음에 횟수 1일 1회 지금 이 조절 방향을 보시면 먼저 여기 볼게요. 유해균을 대체할 필요가 있고 다양성이 미생물 수보다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조절 방법은 자연분만해서 이렇게 제왕절개는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물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성인 경우에는 식습관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식사 방법에서 식이요법을 바꾸면은 균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식사 예시에서도 섬유소는 유인균, 육류들은 유해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유해균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근데 고기도 왜 그래요? 사료 때문에 그래요. 정상 영양소는 파이토케미컬을 먹고 있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컬을 먹는 세균들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영양소에 비교해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기산, 유인균들이 만들어낸 것을 섭취하여 유해균 억제를 시키는 방법, 장내 이식술. 자, 이게 지금 방법들이에요. 자, 뭐가 제일 쉬울까요? 제일 쉬운 거는 장내 이식술. 요거 하면 그냥 나아요. 30년간 못 고친 그 장내 질병을 대변 이식으로 그냥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미생물 먹는 거 있죠? 미생물 먹죠, 요즘에. 그 다음에 효소 먹는 거 있죠? 그리고 가장 오래 가는 것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장내 이식 했다 칩시다.
생활습관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미생물 균형이 원위치, 식생활 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다큐에서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12주 과정으로 식생활을 바꿔줬더니 장내 균형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꿔라. 이것이 성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거고, 유아 같은 경우는 모유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도 미생물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하나. 자, 미생물 얘기 나오면 뭘로 조절해라? 생활습관. 생활습관이다. 종합적입니다. 생활습관이 식습관뿐만 아니에요. 이제 물론 식습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먹는 음식에서는 뭐를 많이 먹으면 미생물이 제일 좋아한다? 파이토케미컬. 예. 야, 정말 놀랍죠? 미생물 학자가 20년간 먹고 싼 거를 계속 이 먹고 싸는 걸 조사를 20년간 해갖고 통계를 냈는데, 놀랍게도 마늘, 파, 생강 이거를 미생물들이 제일 좋아하더래. 유익균들이. 그러니까 결국 파이토케미컬이었어. 야,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19세 때 그 한방 백과사전 입고 했던 게,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그걸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학문적으로 찾아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미생물 대사를 좀 이해해 볼까요? 미생물 대사는 첫째, 미생물이 체내에서 생성하는 물질과 그 물질이 일으키는 체내의 모든 반응. 미생물이 쉽게 말하면 똥 싸는 겁니다. 미생물이 똥 싸면 그걸 가지고 이 신체에서 반응하는 거. 미생물의 먹이 섭취, 물질 생성, 체내 영양과 전과정. 미생물이 생성한 물질이 체내에서 일으키는 모든 반응. 다 같은 말이죠. 자, 미생물 대사가 뭐다? 미생물이 먹고 싸면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호르몬하고 같죠? 그렇죠? 단지 호르몬은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형성되죠. 자극에 따라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미생물은 자극하고 상관없어요. 들어오는 음식과 관련돼 있어. 들어오는 음식과 관련, 생활 습관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미생물 대사의 특징을 보면 생체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요, 동화와 이화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생체 성분의 생합성, 이화, 합성의 물질 수용의 에너지를 조달하는 과정. 좀 복잡하니까 이건 그냥 핵심만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물질의 합성 조달 과정. 물질을 합성시키고, 그 다음에 물질을 조달시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대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죠. 미생물 대사 형태를 보면, 자, 호흡. 먼저 호흡입니다.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CO2로 완전히 사원하는 호기적 대사가 있고, 발효. 유기물을 이용하여 유스기산이나 에탄올로 전환시키면 에너지를 얻는 대사가 있고, 강합성.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대사가 있다. 미생물 대사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대사를 강화시키는 것은 식이섬유, 의약품 섭취 핵피, 잡내 미생물 부양. 결국 식이섬유하고 파이토케미컬, 여기는 이제 식이섬유라고 되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을 부양하는 것이 결국은 파이토케미컬을 의미합니다. 그 식이섬유는 별도로, 식이섬유가 미생물에게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먹고 분해를 시키잖아요. 그 의약품을 안 먹어야 됩니다. 의약품은 미생물에게는 독약이에요. 자, 그래서 미생물 영양 사례를 살펴보면, 다큐 하나를 잠깐 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소유도 평소부터 연고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 이마 여기까지였거든요. 이렇게만. 이게 자꾸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엄마 마음이 어쩌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긁고 태열인 줄 알았던 것이 뭐지더니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온몸을 긁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일반 우유 대신 열기우유를 쓰고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죠. 엄마로서는 가장 아픈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토피와 장 트러블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굉장히 장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인간 미생물 프로젝트. 인간 미생물 프로젝트를 사람마다 유전자가 가동하게 됐는데 각자 몸속 세균의 수와 대변에 있는 미생물들을 인간 장으로 옮기는 몸속 프로젝트죠. 세균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Look at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Their microbiome is different. from the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correct 미생물 물질인데요. And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몸은 세균들에게 있어서는 아마존의 숲과도 같은 정교한 독해집니다. diabetes, autism, they have lost some very important organs. 보이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크론병을 앓고 있는 조사합니다. 지금 좋은 균이라 불리는 세균들은 거의 이게 보이지 않고 유해균. 나쁜 균으로 분리되는 크로스트리디움이 장 속을 그다음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해균, 그다음에 중간균. 아토피 소연이는 조금 틀립니다. 소연이가 방금 전체적으로 그 아이죠. 몸속에 균이 거의 소유관. 없습니다. 그나마 그럼 여기 보시면 나쁜 지금 유익균이 없죠. 유익균이 요거밖에 없고 중간균도 없고 유해균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균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 다양성 면에서도 두 세균 사람의 분석을 해보니까 가져왔습니다. 최소 세균이 지원하고 비교해보면 서로 경쟁하는 204종.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435종. 지금 현재 최소가 500종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 정도면 뭐 심각한 장내 질환에서 피부 질환 뭐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미생물 대사에 영양소가 우리 몸에 없으니까. 호르몬과 같은 건데 호르몬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럼 현재 여기서 호르몬이 몇 종류가 나오는지 다 파악하기 힘들죠. 우리가 우리 몸 장 트러블을 힘들어하는 것이 힘마다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지금 장내 미생물에 의한 질병들이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왜 이게 심각하게 나타나느냐? 약을 많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학물질. 먹지 않아야 될 그 독성 화학물질을 우리 몸에 배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균이 잘 자랄까요? 유해균이 잘 자랄까요? 유해균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 많이 먹죠.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자, 이번에는 만성병기인 유주씨의 세균 상태입니다. 남유주입니다. 아주 약간의 좋은 균을 유해균이 빼면 많죠. 온통 나쁜 이 균입니다. 사람도 생활이 안 돼요. 그냥 하루 종일 그 화장실 다니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예요. 과민성 장질환인 진철씨에게서는 조진철 씨는 좀 낫죠. 좋은 균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쁜 균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유주씨는 세균의 다양성도 깨진 상태입니다. 여기는 좀 안정적인 괜찮은데 세균 수치인 다양성이 많죠. 500종 650종. 괜찮은 형태. 여긴 좀 부족한 상태죠. 항상 미끄러 수치입니다. 자, 스님들을 분석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스님을 통해 건강한 장내 세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들 전체를 해서 통계를 스님의 내보니까 장내 세균입니다. 진짜 다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방식이 결국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온통 질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좋은 균과 유해균이 적절히 존재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낭동망과 제왕절개. 자, 전문가들은 보십시오. 출산 방식에 좋은 따라서 균으로 자, 자연분만, 지향절개 없죠. 자연분만, 지향절개 없죠. 자연분만, 지향절개 없죠. 대단하죠.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면역력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That are born by C-section have been shown to 다양한 질환에 have 걸릴 위험들이 epidemiological, sensorial, but also their microbiome. 그래서 And those will train the 그래서 immune 이제 걸린 사람 CDP-16균 감염병은 30년 동안 장내 질병을 고치지 못한 건데 병이었습니다. 실패 확률이 높아서 수술도 어렵고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나쁜 균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CDP-16균을 잠재울 파격적인 약이 등장했습니다. 대변이죠. 바로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 대변이었습니다. 대변을 가져다가 장내 2주 전 이식했습니다. 대변을 넘겨받은 릴리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3일 후부터 30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이 단 3일 만에 고쳐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이 안 바뀐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로 또 발전되겠죠. 3 days. Great. I'm rested and
Took it easy. 이런 같은 일 아니에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료도 못 보죠. 실제로 쥐의 장에서 세균을 제거하면 세균을 제거하고 나니까 세로토닌 이렇게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데요. 세로토닌 그런데 다시 쥐에게 세균을 주입하면 놀랍게도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다시 그래서 아까 장의 세균의 생태계를 바꾸면 아까 그 많은 것이 바뀔 네 수 사람을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12주간으로 이제 우리도 배울 수 식이요법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식단을 조절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내 몸을 파는 자 대변 결과 보세요. 이제 남유주 이걸 이틀 안에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배출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솔직히 몸무게보다는 몸이 더 많이 반응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함으로써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한초일 보세요. 11일 그죠? 변을 보지 못한 게 여기까지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바뀌죠. 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세균의 균형도 종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무엇보다 세균의 다양성이 풍부해졌습니다.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장 환경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어때요? 이게 치료라는 게 약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미생물은 죽어가는 거죠. 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김지원 하루에 몇 번이나 변을 보는 일도 12회에서 X로 이제 정리가 됐죠. 현재 필요했을까요? 다양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대신 좋은 균의 비율은 대폭 늘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좋은 균들이 늘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고 반면 나쁜 균으로 보이는 클로스트리디움은 뚝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결국 어때요? 이렇게 늘어났죠. 예, 줄고.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이제 이 정도 보면 오늘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선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호르몬 물질, 미생물 대사물. 근데 결국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미생물 대사물도 뭘 잘해야 돼요? 뭘 잘하면 미생물 대사가 잘 될까요? 영양. 예. 결국 영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영양에서 대사물들이 결국 일어나고 우리 건강을 만들어내죠. 미생물 쪽은 영양이 더 많이 미치죠. 호르몬은 영양, 활동, 의식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수 유전자인 텔로미어. 예, 텔로미어도 결국은 이 세 가지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따로 약이 없어요. 이 세 가지 활동을 얼마나 균형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 그걸 보고 후생 유전학이라 그래요. 예, 후생 유전학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영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쌍둥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형은 나타나고 아우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알츠하이머 유전자 부위에 X표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후성 유전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X표가 딱 쳐져 있으면 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됨이라는 구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 재미나잖아요, 진짜. 없는 유전자가 발현될 수는 없지만 있는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 되고는 바로 이 후성 유전자가 거기에 메틸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영양소, 염기예요. 염기가 거기에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 유전자가 없는 유전자가 되는 거죠. 결국 영양소의 균형과 스트레스와 운동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영양이다. 왜? 영양 유전체 학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고 더 강화되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그 어떤 유전 부위가 막히고 하는 것들이 다 조절이 되는 영양 유전체 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깔끔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정리하고 유해 영양 하나 더 보겠습니다.